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밝혀진 순간, 김도윤 씨 맞으시죠? 낯선 전화 한 통이 그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김정숙님의 가족이 맞으십니까?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편 서연의 핸드폰에도 같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연락 바랍니다. 숨을 삼킨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지우는 화폭의 색을 덧칠하던 붓을 멈췄다. 익숙한 번호, 어머니의 병원이었다. 그렇게 서로 등을 돌린 지 오래된 세 남매는 예상치 못한 이유로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아닌 차가운 부고 소식이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펼치는 순간 세 남매는 충격에 빠졌다. 그들이 알고 있던 어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숨기고 있던 마지막 진실, 그리고 가족을 둘러싼 비밀. 과연 이 편지는 세 남매를 다시 이어줄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윤은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머금었다. 식어버린 맛이 마치 그의 인생 같았다. 한때는 승승장구하던 사업가였지만 몇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동업자는 등을 돌렸다. 가족,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다. 도윤은 가족에게 자신의 실패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장남으로서 강하고 든든한 존재로 기억하길 바랐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외면하며 하루를 보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전화가 울렸다. 김도윤 씨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김정숙님의 가족이 맞으십니까?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같은 시각 서연은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끝내고 나왔다. 직원들의 칭찬에도 그녀의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철저하게 계획하며 살아온 시간들. 그 속엔 가족이라는 존재는 없었다. 아니, 애써 배제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그녀에게 짐일 뿐이었다. 하지만 모니터에 뜬 메시지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연락 바랍니다. 지우는 작업실 한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덧칠과 붓질을 반복하며 어딘가 부족한 느낌을 채우려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림만 그려서 어떻게 먹고 살래? 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언제나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익은 번호, 어머니의 병원이었다. 그렇게 연락을 끊고 살던 세 남매는 오랜만에 다시 가던 자리로 불려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온기가 아닌 싸늘한 부고 소식이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애도의 인사가 오갔지만 세 남매 사이에는 한마디의 대화도 없었다. 도윤은 무표정하게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다. 그는 슬프지 않았다. 아니, 슬픔을 표현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어머니가 아팠을 때 그는 곁에 없었으니까. 서연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영정이 아닌 두 형제를 향해 있었다. 이토록 가까이 있음에도 너무나 먼 거리감.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도 그들은 가는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장례식장이 버겁게 느껴졌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너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구나. 그 말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한 채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다. 장례 절차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이제 남은 것은 세 남매뿐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때 한 남자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중년의 신사,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는 변호사 이종혁이었다. 김도윤 씨, 김서연 씨, 김지후 씨.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세 남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편지요? 도윤이 낮게 읊조렸다. 이종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내밀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분께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받아들었지만 선뜻 열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읽을 필요 없어.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무슨 말을 남겼든 이제 와서 의미 없어. 네가 안 읽어도 돼. 내가 읽을 거야. 서연이 한숨을 쉬며 봉투를 잡아당겼다. 잠깐, 나도 들어야겠어. 지우가 개입했다. 그렇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읽기 위해 세 남매는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손끝이 떨렸다. 도윤과 지우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흰 종이 위에 어머니의 손글씨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익숙한 필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낯선 감정이 묻어 있었다. 사랑하는 도윤, 서연, 지후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너희에게 좋은 어머니였을까? 이 글을 쓰면서도 확신이 없다. 늘 너희를 지켜보면서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직접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이제야 편지를 통해서야 전해지는 것이 씁쓸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차갑고 현실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논리도 그녀의 감정을 정리해주지 못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편지를 들여다보면서도 한 글자도 놓치고 싶지 않은 듯 했다. 너희가 서로를 미워하는 게 가장 두려웠다. 도윤아, 네가 늘 책임을 혼자 짊어지려 할 때 나는 그게 버거울까 봐 걱정이 많았다. 서연아, 너는 가족보다 스스로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있다. 지후야, 나는 네가 인정받지 못한 게 아니라 네 스스로를 가둬두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도윤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다. 그가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 감추려 했던 것들까지. 서연은 피식 웃었다. 역시 엄마는 다 알고 있었네. 지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왜 직접 말해주지 않았을까? 도윤이 낮게 한숨을 쉬었다. 말했어도 우린 안 들었을 거야.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편지는 계속되었다. 나는 너희가 다시 가족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너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를. 그러니 한 번만 용기 내어 서로를 바라봐 주겠니? 편지를 읽는 동안 세 남매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을 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곧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서연이 물었다.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됐어. 어차피 지난 일이고 지금 와서 바뀌는 것도 없어. 또 도망치려는 거야? 서연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엄마 편지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미 너무 늦었잖아. 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는 편지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우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서연이 눈을 감았다가 뜨며 답했다. 엄마도 두려웠던 거겠지. 우리처럼. 도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사업 실패 이후 그는 가족과 거리를 두었다.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겼고
그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그조차도 다 알고 있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 애썼지만 사실은 외로웠다. 가족을 멀리하면서도 가족이라는 존재 자체를 버릴 수는 없었다. 지우는 늘 외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스스로를 더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 쉽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때 편지 사이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도윤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낡고 빛바랜 사진 속에는 세 남매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모두 해맑게 웃고 있었다. 순간 세 남매는 동시에 같은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 어머니는 그들에게 작은 약속을 했다. 너희는 언제나 함께야. 절대 서로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어린 시절의 그 약속은 제시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나 존재했다. 하지만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도윤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쩌면 늦은 게 아닐지도 몰라.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지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진을 바라보던 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때의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고 어떤 일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그의 말에 서연과 지우가 동시에 시선을 들었다. 이제 와서 우리가 가족이랍시고 다 잊고 화해하자고? 도윤이 낮게 내뱉었다. 이미 엉망이 된 관계를 편지 한 장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서연이 이를 악물었다. 그럼 넌 뭐가 그렇게 힘든데? 힘들다고?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다. 난 가족을 위해서 살았어. 아버지가 우리 버리고 떠났을 때 엄마랑 너희를 지키려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지우가 싸늘하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빚이라도 졌다는 거야? 아니 빚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근데 넌 정말 몰랐어? 왜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지?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난 알아. 도윤 오빠가 우리를 위해 희생한 거. 하지만 그걸 강요하지는 말았어야 했어. 강요? 도윤이 황당하다는 듯 되물었다. 그래. 서연의 눈빛이 차가웠다. 가족을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네 방식대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했잖아. 난 항상 네가 정한 길을 따라야 했고 지후도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우리가 원하는 건 고려되지도 않았잖아. 도윤의 입이 굳게 닫혔다. 그래서 난 도망쳤어.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게 편했으니까. 지우가 나직이 웃었다. 나는 반대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도망쳤고.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지우가 편지를 움켜쥐었다. 결국 우린 다들 도망친 거잖아.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이 형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고 서연 누나는 가족을 벗어나려고 했고 나는 그냥 혼자 버려졌고. 순간 지우는 감정이 폭발한 듯 편지를 찢어버리려 했다. 그만해. 서연이 손을 뻗어 말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편지가 찢어지는 순간 사이에서 또 한 장의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도윤이 반사적으로 그것을 주었다. 그건 오래된 편지였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쓴 또 다른 편지였다. 도윤이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내가 이 편지를 너희가 볼지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 너희가 이걸 보게 된다면 그건 너희가 다시 가족으로 모였다는 뜻이겠지. 나는 그걸로 충분해. 서연과 지우도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나는 엄마로서 너희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했어. 늘 부족한 엄마였지. 하지만 단 하나만은 꼭 전하고 싶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아무리 상처받고
서로를 미워해도 결국 너희는 하나야. 지우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스스로를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희생을 가족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길 원하셨네. 그녀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우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는 끝까지 우리를 믿고 있었어. 도윤이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먼저 손을 내밀었다.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지우도. 세 남매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어머니의 편지가 정말로 그들을 이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세 남매는 다시 어머니의 집에 모였다. 오래전 떠난 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곳. 낡은 나무문을 열자 익숙한 듯 낯선 공기가 퍼졌다. 도윤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여전히 같은 곳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 손때 묻은 가구들, 그리고 어머니가 생전에 정성껏 돌보던 작은 화분들. 그는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았다. 서연은 부엌으로 향했다. 정갈하게 정리된 찬장, 수북이 쌓인 요리책.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하셨을까? 그녀는 손끝으로 식탁을 쓸어내렸다. 어릴 적 이 자리에서 도윤과 지우가 투닥거리던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은 그런 장면이 귀찮아 언제나 자리를 피하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지우는 조용히 작업실로 향했다. 어머니는 그가 떠난 후에도 그곳을 그대로 두셨다. 낡은 캔버스, 마르지 않은 물감 자국.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그의 그림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 볼까? 지우가 캔버스를 보며 중얼거렸다. 뭘? 서연이 물었다. 우리 관계 말이야. 도윤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쉽진 않을 거야.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 지우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원했던 것처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첫 번째로 할 일은 그녀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집을 정리하는 거겠지? 그렇게 세 남매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어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 그리고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나 사실 사업 망하고 나서 엄마한테 연락 한 번도 못했어. 도윤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 알아.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도 알고 계셨어. 난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이해받고 싶었어. 지우가 나지막이 덧붙였다. 우리 모두 그랬던 것 같아. 서연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늦은 게 아닐지도 모르지. 그 순간 어머니의 편지가 그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며칠 후 세 남매는 어머니의 묘 앞에 섰다. 하늘은 맑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도윤이 먼저 꽃을 내려놓았다. 엄마,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서연이 그 옆에 섰다.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됐어, 내는 엄마.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손바닥만 한 그림이었다. 어머니가 정원에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 엄마, 이거 내 첫 개인전에서 전시할 거야.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꼭 보러 와줘. 세 남매는 함께 어머니의 묘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원망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다. 엄마, 이제 우린 다시 가족이야. 그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세 남매를 다시 이어준 기적이었다.